화려한 세컨드, 인생이 막 요즘 부동산 경매가 많이 일고 있답니다. 은퇴 후에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네, 이 부동산 구입 가격은 내려가고 또 전셋값은 치솟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들이 경매 현장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경매 이거 잘만 이용하면은 한 1억 원 정도로도 서울이나 수도권 내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은행 강남스타 PB센터 김일수 팀장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자. 사실입니까? 1억 원 가지면 수도권에서 전세값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이제 그 1억 원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아, 네. 일단 이제 1억 원짜리 집을 사는, 1억 원 미만의 짜리 집을 산다고 한다면, 이제 서울 외곽 지역, 이제 아파트는 좀 힘들고, 이제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노후된 그 다세대 빌라, 이런 경우, 작은 소형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에도 1억 원 미만짜리, 그 주택이 있고요. 이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한 40제곱미터 이하로 좀 노후된 지역의 네. 노후 아파트나 또는 아니면은 다세대 빌라 이런 것들이 주류가 되는데 40m 제곱이면 평수로는 몇 평입니까? 전용 한 10평에서 12평 그러니까 12평 정도가 됩니다. 네. 12평. 그다음에 그 1억 원을 가지고 1억 원이 있으면 일단 경매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제 경매를 하게 되면 이제 유찰이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유찰 탈 때마다 20%씩 빠지게 두 되고, 번 하면 40%네요. 예, 그 나머지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30%씩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수도권 지역은 한 번 빠질 때마다 30%씩 빠지기 네. 때문에, 만약에 2억 원짜리라고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정도 유찰이 되게 되면, 절반이야. 예, 한 절반 가까이 네. 빠지기 때문에 1억 원 정도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좀 괜찮은 집을 장만을 하려면 네. 경매를 이용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싸면 좀 비지떡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1억 원짜리 집이다 하면 왠지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뭐, 가격이 낮기 때문에, 네. 뭐, 여타 뭐, 일반 주거보다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잘 고르느냐가 이제 어떤 성패, 어떤 성패 여부가 중요하다고 네, 보여지고요. 어떻게 골라야 되나요? 일단 첫 번째는, 작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내가 임대를 줄 때 그 임차인들이 일단은 그 왔다 갔다 잘할 수 있게 네. 이 교통 접근성이 먼저 좀 뛰어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보실 때 그 매매가 대비 전세가 수준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가 한 60% 정도 되고 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형 아파트나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네. 나중에 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요즘에 뭐 워낙 뭐 안 좋은 일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보통 이런 작은 이 주택 같은 경우가 이 노후 주택 밀집 지역 같은 데에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보안 문제가 얼마나 이제 잘 돼 있느냐 이런 것들 좀 꼼꼼히 따지신다고 하면 나중에 본인이 들어가시든 아니면 임대를 주시든 다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방금 임대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요즘에 경매 추세가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던데 네. 사실 이 소형 주택 같은 경우도 그런 건가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잘 아시다시피 네. 지금 국내 1, 2인 가구의 어떤 전체 비율이 한 44% 정도 되거든요. 높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상태로 가면 한 절반 정도는 1, 2인 가구로 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그 20대나 30대 초반에 이제 결혼 안 한 미혼 남녀들이 대부분 보면은 좀 작은 아파트, 또 작은 주택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소비 패턴이 있기 때문에 집을 모으는 것보다는 작은 집에 살면서 자기가 살고 싶은 걸 이렇게 향유하는 어떤 요즘 그런 트렌드가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1, 2인 가구의 어떤 증가, 또 이제 그 임대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 50대나 60대 베이비 부모들이 그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큰 돈을 가지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사실 은퇴해갖고 내가 뭐 돈 10억씩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한 2, 3억 정도 가지고 내가 임대 사업을 해서 한 달에 뭐 단돈 뭐 한 60만 원, 70만 원이라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소용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네. 팀장님, 그런데 네. 요즘 서점에 가봐도 네. 경매에 관한 경매, 공매 이런 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많이 있죠. 네. 뭐 관심은 있는데 경매하면 괜히 무섭고 두렵고 뭐 이상하게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 네. 이런 물건 살까 싶어서 네. 걱정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초보자들이
뭐 경매에 입찰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그 경매라는 부분을 이제 네.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일단 가서 내가 싸게 낙찰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경매가 어려운 거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일단, 권리 분석 자체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권리 분석.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많은 이제 그 뭐 근저당이라든가 근저당. 유치권이라든가 뭐 지상권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민법상의 권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권리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어렵고 네. 싸게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싸게 낙찰을 받는다라는 것은 네. 종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관심도가 그만큼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관심도가 낮다라는 것은 그 물건에 그만큼의 하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싸게 낙찰 받았기 때문에 난 너무 성공을 잘했어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낙찰 받아놓고 뭐 임대가 안 된다든가 그렇죠. 또 가격이 더 떨어진다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뭐 대출에 대한 부분이 잘 실행이 안 된다든가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주변의 시세나 아니면 이 그 경매 사례를 좀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점 가면은 대대로 경매나 공매 관련 책들은 항상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 다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내용입니까? 그 보통 이제 내용들이 이제 뭐 내가 경매를 받기 위해서 많이 내가 발품을 팔았다. 또 많이 다녔다. 예. 또 그리고 그 권리 분석에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시세 같은 것들도 내가 이렇게 다 꼼꼼히 알아보러 다녔고 내가 몇 번 해서 한 번 뭐 몇 번은 성공을 했지만 몇 번 실패한 적도 있다. 이런 어떤 성공담들이 이렇게 쭉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좀 보시면서 일단은 자기 나름대로 좀 노하우를 좀 깨치는 게 중요하고 또 매주 이제 화수목 정도 되면은 법원에서 경매가 개시되거든요. 네. 한때 11시 딱 되면 딱 경매가 딱 돼요. 그래서 네. 거기 딱 들어가서 처음에는 내가 경매에 입찰을 들어간다는 생각보다는 거기 가서 분위기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입찰에 관련돼서 입찰도 한번 해보고. 네. 써보고 그다음에 거기 가시게 되면 이제 전단지 같은 것도 쫙 나눠주거든요. 오늘 경매 물건 관련돼 갖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있고요. 또 그다음에 낙찰됐을 때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낙찰돼서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고 네. 돈을 어떻게 지불하고 또 나중에 낙찰됐을 때 명도는 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다 완벽하게 몸이 익힌 후에 본인이 거기에 참여하는 게 좋고 만약에 난 이것 좀 어렵다 좀 어렵다라고 하면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뢰를 해서 네. 그 수수료를 좀 네, 준비를 수수료가 받는 이제 보통 예전에는 한 3% 정도 받았는데 요즘은 네. 한 1%에서 1.5%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네. 그분들한테 좀 어떤 위험성을 좀 최대한 낮추는 어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같이 지금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군요. 일본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써먹으려면 어떤 물량이나 어떤 시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요즘 소형 아파트나 이런 경매 물건 많습니까? 이게 사실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꽤 많은 편이었어요. 네. 근데 올 중반 이후부터 소형 아파트나 또 소형 뭐 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확 줄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보통 일반 아파트가 수도권 같은 경우가 한 78%, 한 80%이 정도, 네. 83%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낙찰가율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감정가가 있잖아요. 네. 그 감정가 대비했을 때 내가 낙찰되는 금액이에요. 감정가가 1억인데 낙찰이 8천만 원이 됐으면 낙찰가율이 80%가 되겠죠. 네. 예, 제로 또 감정가는 시세보다는 조금 낮지 않습니까? 이게 좀 다릅니다. 이 예전에는 무조건 시세보다 감정가가 낮았었어요. 80% 근데 한다, 이렇게. 요즘에는 그 시세가 20, 30%씩 쭉쭉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감정가보다 낮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주변의 시세를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시세가 감정가보다 낮을 수 있다는 말. 낮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요즘 많이 있습니다. 떨어졌으니까. 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게 되면 낙찰가율이 이제 낮은 어떤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짧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고 또 어떤 물건을 좀 추천하고 싶은지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그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작정 소요 작다고 해서 뭐 무조건 뭐 좋다라고 네. 보기는 이제 어렵고요. 이 경매 물건도 이 옥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옥석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싸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주변의 입지라든가 또 이게 유찰 가격, 그러니까
몇 번의 유찰을 더 겪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고 네. 또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 자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또 특히 가장 아까 말씀드렸던 이 권리 분석의 문제에서 임차인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거든요. 또 권리 분석에 대한 부분들, 또 아까 명도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네.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따지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돈이 좀 부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이 대출 금리나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서 그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그러면은 네. 오늘 이왕 나오셨는데 네. 팀장님이 아시고 있거나 네. 뭐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는 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특히 네. 추천하고 싶은 매물이나 뭐 초보자들 입찰 경매 한번 해보겠다 네.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매물 혹시 있으면 오늘 한번 천기를 한번 누스려요. 제가 요즘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이제 그 물건을 이제 보는데, 사실 제가 이제 쭉 보다가 보통 저는 이제 상업용 건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네. 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아파트다 보니까 몇몇 이제 그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찝어봤어요. 이제 그 중에 찝어봤는데 이제 소액 경매 추천 물건으로 보면 이번 주에 이제 입찰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곡동에 이제 중앙 화곡 하이츠 네. 요게 지금 이제 건물이 전용 면적이 한 57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말씀이 오늘 천기를 조금만 누설하시기로 하시고, 예. 그렇게 지금까지 국민은행 강남스타 BB센터 김일수 팀장님이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세월 참 빠르다, 그죠? 10월의 마지막 밤을 마는 이런 유용시 노래가 생각나는 날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요즘 단일화 그러는데 오늘만큼은 부부끼리 마음을 단일화해서 가까운 데라도 가셔서 조촐한 외식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김 부장의 경제특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